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최광욱의 여의도 정치. 자, 오늘도 최광욱 전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원장님이라 불러드려야겠습니다. 네, 원장이 돼서 이제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국정원도 운영해야 되고 감사원도 운영해야 되고 원이 지금 많아요. 직책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네, 임명되시고. 그거를 제대로 된 명칭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없더라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죠. 네, 네. 그거를 막 민주연구원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교육연수원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예. 제가 스스로 원장이면서 교육연수원이고 움직이는 건물입니다. 아, 그러면 어디 한 곳에 그 당원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당원들이 계시는 분을 어디에 찾아가는 와주세요라고 거죠. 하면 찾아가는 원장님이군요. 옛날처럼 무슨 아. 연수원 건물이 있고 되게 뭐 큰 예. 회사들은 연수원이라고 그러면 콘도 겸 뭐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시설 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없어요 그런 거. 결정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월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무보수라면서요. 무보수. 예.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 아. 법인카드는 주신다고 아, 법인카드는 줍니까?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와의 투쟁을 통해서 도장을 통해. 예, 한 1억 정도로 올려야죠. 아. 이진숙 제가 스타일을 원하기 때문에. 아, 빵을 좀 많이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당원들한테. 그렇죠. 빵을 얼마큼 사면은 그걸 쓸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아, 월 100은 너무 적네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전화 와가지고 의원님에게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삼고 초려를 했습니까? 의원님? 아, 삼고 초려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초려지. 아니, 버티시지 그러셨어요. 안 된다. 할 일이 많다 그러셔요. 거의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놔요. 그러더니 뭐 하나 해야지. 그래서 아니 뭐래? 그랬더니 예. 내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육연수원장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예. 아니 대표가 하려고 그랬으면 대표가 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예. 아니요 사람들이 최강욱이 하는 게 낫대. 아, 글쎄. 그랬더니 예. 그냥 해. 한 개 남았어. 그리고 끊어버렸어. 그 지난번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하고 비슷하네요. 그때도 그냥 거의 강매하셨다고 뭐 그러시던데. 일처리를 매번 그렇게 강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와, 크게 한번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댓글을 보면요. 네. 아쉽다가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 가셔야 될 분이 아 원장으로 가셨다고. 그거는 차원이 다른데 당 대표가 예. 이제 어떻게든 당을 위해서 뭔가 일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저를 배려한 거고 예. 또 대통령 정부 인사는 또 대통령님의 그렇죠. 주관 예. 문제고 예. 전혀 다르니까. 그거는 전혀 예.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예. 또 그거에 관해서 무슨 얘기가 되거나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예. 당에서도 무슨 저한테 지금 임사검증 받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아.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아니 온천지의 유튜브에 다 지금 자리도 정해져 가지고 다 나오던데 뭔 소리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이게요. 길면 길수록 검찰은 고달픕니다. 그렇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길게. 예. 아니 뭐 검찰 안 입장에 간다는 것도 아니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아 빨리 좀 결정되지 그럴 거예요 지금 속으로. 그렇죠. 이것들이 지금 슬슬 지금 또 뭔가 조직적으로 이 저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게 조금 더 커지면 예.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관봉권 띠지 네. 거기에서 이야기할 그렇죠. 텐데 그건 좀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보수 명예 상근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에서 요청이 오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육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교육이라는 말도 사실은 뭐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예. 가서 뵙고 이제 이러저러 현안에 대해서 좀 정리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선거라는 걸 당은 이제 계속 치러야 되니까 예. 또 당내 후보들을 지지하는 당원분들이 또 늘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일방적인 선거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 꼭 전후에 이제 일단 일종의 분열,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예. 좀 정도가 심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 민주당이 현재 집권당으로서 어떤 역사적 책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당원분들이 뭐 100만 당원이 있다, 500만 당원이 있다 막 하는데 이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효능감, 그 다음에 당원들끼리 느끼는 자부심, 당원들 분들이 그 가져야 될 어떤 동지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의원들도 지금
지금 이제 의정 활동에 바쁘고 이러저러한 현장에 또 쫓아가고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고생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또 현안을 놓치고 당원분들보다도 이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인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런 거는 또 그것대로 문제라서 예. 예, 관련된 내용들을 뭐 알리고 할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예산이죠. 예.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잘 못 되면 다 당대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중요하니까 네. 법인카드도 대폭 올려가지고 네, 그래야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도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당 대표가 꼭 그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니 뭐 저기 안 되면 당 대표님 카드를 탈취해서라도 예. 뭐 할 일은 해야죠. 밥도 안 샀으니까요. 네, 그럼요. 그렇게 아낀 돈 뭐 어디다 쓸 거예요, 이제. 여기다 교육 연수에 다 써야지. 본인이 또 겸직하시려고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겸직한다고 그랬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최강 의원님에게 밥도 좀 이렇게 비싼 걸 안 사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식당에 가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요새 보면은. 예, 예.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청래 대표보다는 내가 비싼 거 사주겠다. 예. 아무쪼록 잘 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 뭐 그 전에 보면은 저희가 서울과 전주 북토크를 하실 때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그 청중을 사로잡는 그 엄청난 힘이 계셔가지고 잘할 겁니다. 근데 뭐 JTB가 다 녹화하는 바람에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게 의원님 문제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관심처럼 무서운 척은 없잖아요. 그리고 매번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제가 두 번 다 봤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추가로 그 순천과 나주에서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예. 부산에서도 북토크 하시고 예, 예. 많은 그 청중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뭐 진안도 있고 대전도 있고 뭐 예. 하여튼 정해진 건 많이 있는데. 예, 그렇군요. 자, 그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광복절 특사로 조국 그 대표가 나왔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강하게 그 정치 복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끈 게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라고 언급하셨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내년 지방선거 때 뭐 부산시장에 나와가지고 그 PK 쪽 그 표를 그러니까 그 흡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하면 여러 뭐 변수가 있으니까. 관측하시는 분들이야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여러 평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들어본 예. 바도 없어서 예, 본인이 출소 후에 이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마무리를 두 번 하더라고요. 정치를 예. 하겠습니다. 그 말을 저는 학자의 길은 이제 막혔으니 돌아갈 수가 없고 본인이 예. 또 10년 동안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께 또 약속드린 바가 있으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역할의 기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또 역할의 목표는 국힘을 영석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반 이하로 의석을 줄이겠다. 예,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뭐 진심으로 받아주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선거야 무슨 선거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나갈 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이 다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뭐 지켜보시면 되겠죠. 뭐. 예. 그래서 그 저희가 그 호남 아닙니까? 그 예. 저희가 저 지인들이 아무래도 호남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에 많이 뜨는데 조국 대표가 복귀한 이후로 지금 특히 그 호남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서로 막 그 경쟁이 시작됐어요 이미. 아, 그러니까 모 그럴 수 의원이 있죠. 예.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을 안 좋게 말을 했더니 바로 그 페이스북에 이제 댓글이 붙는 거예요. 당신은 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 의원, 모준병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신현영 의원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했더니 신현영 의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 건강한 경쟁은 나쁠 거 없다. 네. 어차피 뭐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경쟁하면 해도 국힘 좋은 일 시킬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건강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건강한 경쟁. 경쟁. 예. 그러니까 그 사면복권과 관련한 얘기가 오고 할 때에도 사실은 호남 쪽에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국은 끝까지 실형을 살려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싸워야지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조국혁신당이 진정으로 민주진보진영의 지평을 넓히려면 TK를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담아내서 해석하고 또 평가를 받고 하는 게 정치인이 하는 역할이니까요. 정치인 조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든 이제
본인이 감수하고 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니까 예.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어쨌든 그 건강한 경쟁은 좋은데 우리 의원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저도 그렇고 갈라치기 예. 그런 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그러니까 뭐 상대가 있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늘 선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 배를 탄 동지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의 언어로 날선 언어로 해서 도대체 얻을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그걸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최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시면 진짜 나쁜 놈들은 딱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싸우는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제발 좀 거기다 대통령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대통령님이 원하는 일인데 대통령님은 그 위치에서 차마 말씀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도 그 매불쇼에 나왔던데 그 된장찌개 논란. 예,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8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는데 사위가 장인한테 그 한우 고기를 사줬다고 그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서민 코스프레라고 하던데 그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굳이 그런 의도에 휘말려 들 필요도 없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의 인간성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의 인간성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환갑을 감옥에서 보낸 사위한테 장인이 고기를 사주고 장인이 후식으로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그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올리는 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물어뜯고 해야 될 일인지 예.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싫다고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8개월 만에 나왔으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더군다나 사위가 사준다고 그러면 저 같아도 기뻐서 아 그래 가서 먹자 할 텐데. 아니 그리고 그걸 무슨 마치 고기 먹은 걸 숨기려고 뭐 싼 거 먹은 것처럼 했다는 식으로 예. 이제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 하던데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사위가 뭐 장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인 나오셨는데 남들 저 눈도 있고 서민 코스프레라고 욕 먹으면 안 되니 순대 세 조각만 드리겠습니다. 뭐 그랬으면 또 천하에 또 배은망덕한 뭐 어쩌고 또 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소고기 먹었다고 소고기 올리면은 저 소고기를 지금 서민들은 지금 뭐 돼지고기도 못 먹는데 네가 지게 할 짓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했을 거고 예. 그냥 밉다고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장난치지는 맙시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뭐 왜 그걸 올려가지고 또 빌미를 주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올린 사람 잘못입니까? 그걸 가지고 물어뜯는 것들이 잘못이야. 앞뒤를 또 좀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부부의 위자료 1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위자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이금규 변호사가 시민 104명과 함께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7월 25일 날 그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인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해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하고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려졌는데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8월 18일 날 이번에는 김경호 법률사무소에서 시민 12,000명과 함께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내라라고 했고요. 추가로 오늘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시민 1,030명과 함께 1인당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17억 4,700만 원이라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위자료 소송이 계속 잇따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당한 피해나 그 감정을 생각하면 10만 원도 결국 많다고 할 수 없는 돈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무슨 화풀이나 그 괜히 뭐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한 장난질이 아니라 이미 공무원이 위법한 업무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어서 그에 네. 따라서 1심 판결도 나온 거라서요. 그 국민들이 뭐 그거 청구해가지고 뭐 10만 원 받아가지고 소고기 먹고 된장찌개 사진 올리려고 그 청구했겠습니까? 예. 그만큼 윤석열을 응징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소위 재산을 멀쩡하게 갖고 호의호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해라. 이런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봐서 그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고 법원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경호 변호사는 거기에
더해서 그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까지 했더라고요. 네, 가압류까지. 가압류 신청을 했던데. 예. 네. 그건 이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가압류 신청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집에 대한 가압류를 면하려면은 다른 담보나 재산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또 입증하면 되니까. 예. 김건희 돈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집까지 어떻게 날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이게 가압류 혹은 가압류가 안 되더라도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윤석열 이제 피고가 윤석열이냐 김건희냐로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겠는데 김건희까지가 된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강제 경매를 다 할 수 있죠. 예. 자, 이번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검찰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핫 이슈가 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네. 이해하기 힘든데 그 2024년 12월에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뭉칫돈 그러니까 현금 1억 6천만 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그 관봉권 띠지가 나왔을 텐데 이게 4개월 뒤인 25년 4월에 띠지 멸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4개월 동안 보고를 안고 뭉갰다가 지금 이번에 드러났다는 건데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8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예. 어떤 회사에서도 아마 예. 굳이 뭐랄까 이 저기 그 수사기관이 아닌 데서라도 그런 예. 중요한 그 문건이나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소위 말단 신입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게? 이건 중징계감이에요. 일반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단순한 일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돈다발을 현장에서 발견한 거고 돈다발이 보통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돈다발도 아니고 관봉이라고 하는 건 되게 특이한 거라서 그거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현금이 원래 그렇게 해서 되게 되면 관봉은 비닐로 꽁꽁 싸져 있기 때문에 현금을 특수 압수물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게 훼손될까 봐 그러는 거죠. 누가 빼갈까 봐. 그러니까 예. 이제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잘 보관해야 되고 막 그 앞에다가 저기 그 봉인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또 그 관련 지침에 규정돼 있고 막 그렇기도 한데 이거는 저것들 해명을 하는 게 더 황당해요. 세보려고 얼마인지 세보려고 그랬더라고 하는 거 진짜로 말 오히려 풀어 헤쳐진 거를 그렇게 모아놔야 되는 게 수사기관이 할 일인데 예. 모아져 있는 거를 풀어 헤쳐가지고 증거물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조직범죄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니 그 돈은 셀 필요가 없잖아요. 확실한 그렇죠. 돈인데. 네, 세계에서 제일 확실하게 세서 확인한 돈인데 무엇보다 셀 수 없는 돈인데 네. 그러면 그 샌다는 핑계로 지금 띠지가 부실됐으면 만약 띠지만 있었다면은 쉽게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렵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DG가 설령 분실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본이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돈이 발견되면 사진을 찍고 예. 갖고 와서도 그 풀어 헤치기 전 푼 뒤에 상황 이런 거 다 사진을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진만 남으면 우리가 처음에 보도에 보면은 그 관봉 그 표가 붙어 있는 사진이 보도에 함께 됐었거든요. 그 예. 직원 이름 같은 것만 불러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 없앴으면은 확실하게 이건 범죄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그 띠지 분실은 건진 게이트 은폐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하고 당시 수사검사 그리고 수사관 전부를 증거 인멸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이건 당연히 당연한 고발해야 거죠. 되고 예. 지금 대검이 나서서 감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법무부 감찰관을 지금 못 뽑았어요. 아, 예. 그래서 없어가지고 원래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대검은 대검 감찰부장을 박성재가 나가기 전에 기어이 임명해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왜 임명했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할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감찰이라면 감찰부는 수사권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로 전환해도 되거든요. 전환한 다음에 공수처로 이첩하고 이래도 되는 건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죠. 그 어려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필 그 검사장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친윤 검사인 네. 신흥석 네, 남부지검장이었잖아요. 네, 예. 예, 그 당시에도 말하는 게 왜 그 신흥석 남부지검장이 이걸 압수수색했는지 그렇죠. 좀, 안 하던 짓을 왜 하는지 예, 모르겠다라. 그때 그 이야기 그러고서 했어요. 이제 새 정부 예. 출범하면은 뭔가 이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지 자리를
노리는 것 같다. 일종의 뭐 그리고 딜을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인사 때 좋은 자리로 못 가니까 그 뒤로 지금 사표를 낸 거잖아요. 본인은 내부에다가 내가 중앙지검장 간다라고 이제 본인 발로 소문을 내고 다닌 모양인데 예. 그게 안 되니까 나갔었고요. 그게 많은 좀 경보음이 있었었죠. 어쨌든 저는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건 진짜 중범죄예요, 중범죄. 그러니까 국힘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쉴드를 못 치던데요. 그 지네들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러던데 참 별짓을 다 해요, 그죠? 이건 범죄 집단이라니까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만약 그 확실한 검찰총장이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징계뿐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몇 예. 개월 동안을 대검도 지네들도 몰랐다 뭐 이러는 모양이더라고 지금. 와.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만약 경찰이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난리가 났을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자기 식구는 감싸고 경찰이 그랬으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한덕수 전 총리가 허욕에 들떠가지고 대통령이 되려 했다가 끝까지 분수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말로가 아주 안 좋다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의 대가를 이제 치를 때가 됐죠. 그간에 네. 80년 가까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느 쪽이 대세고 어느 쪽이 힘이 있나를 봐가지고 차차차차 달라붙는 방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괘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맹신하는 방법으로 갔다는 그 의혹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여태까지 승승장구 해왔고 이번에도 별일 없이 넘어갈 거라고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여의치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오밤중에 갖은 쇼를 해가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그렇게 무리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간에 했던 그 새빨간 거짓말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자기 변명은 그거였잖아요. 자기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윤석열을 말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뭐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고 예. 윤석열이가 놓치고 있는 공백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러저러한 역할을 또 주문한 거 아니냐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거고 지금 22일인가 뭐 또 한 번 더 부른다고 하는데 예. 한덕수가 지금 2번 조사를 받았는데 내란 특검에서 첫 번째는 윤석열의 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이번에 이제 한덕수 자신이 뭘 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한 거는 아마 긴 시간 동안 있었지만 한덕수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다 적어졌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조사에서 그간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확정이 되겠죠. 현재로서는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예. 자, 이번에는 그 심평 변호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이렇게 만났나 봐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앙상한 김건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죽어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릴까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또 그 김건희 측 변호인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김건희 씨가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걸쳐 첫 번째 그 변호인단 그 멘트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했고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는 제가 죽어야 남편의 살 길이 열릴까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그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렇죠. 굉장히 뭐 이쁜 사랑을 하는 부부가 그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헤어져 가지고 다시 만날까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무슨 견우직녀 같은 모습을 그 가장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예. 그럴 거면은 면회를 갔어야죠. 그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한 번 구속된 것도 아니고 지금 두 번? 들어갔다 나왔다 네. 하면서 2번이나 구속됐는데 단 한 번도 면회를 간 적도 없고 오직하면 김계리가 영치금 넣어주라고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다고 하면은 뭐 형 집행 정지가 될 수 있나요? 지금 그걸 노린다고 그러는데. 김건희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과 자기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저거는 끝난 인생이고 자기는
매번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이제 아프다고 들어 누워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런 수사를 받다가 지금 아파서 막 죽을 것 같다. 이미 다 계획된 얘기고 뭐 그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당뇨로 실명 위기다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김건희 씨 이번 그 발언에 대해서도 뭐 크게 개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우울증으로 밥을 못 먹네 어쩌고 하던데 그러면 뭐 수액 놔주면 되는 거고요. 어거지로 안 먹는 거를 뭐 그리고 이제 그 심평 변호사 말에서 좀 재밌는 게 김건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한동훈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한동훈이가 미운 거고 예. 네. 한동훈이가 왜 수거 대상이었는지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배신을 안 했다면 영화를 누렸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배신을 안 했으면 계엄을 성공했을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이한테 꽃길을 열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 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뭘로 봐도 하여튼 한동훈이는 정치적 미래가 없어야 된다, 없게 할 것이다라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을 때 한동훈이가 지원하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다각적인 것 메시지도 같습니다. 예. 있겠네요. 아스팔트 구구야 단결하라.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거죠 뭐. 아 그렇겠군요. 예. 자 이번에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8월 21일 날 그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은 8월 26일 화요일에 법사위 첫 전체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때 그 법사위에서 윤석열 그 속옷 저항과 관련해서 CCTV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3대 특검 특위와 달리 법사위는 공식적 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구치소 소장까지 바뀐 마당에 법사위에서 공개하라고 그러면 결국 CCTV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법사위 의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공개할지는 민주당에서 뭐 의원분들이 잘 수기해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한테 수치감을 안겨주기 위한 공개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개겠죠. 저것들이 하도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법 집행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과거에 공정과 상식 운운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이 얼마나 그 거짓이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쪽에서는 지금 인권 침해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김계리 변호사 자기들한테 공개 제출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슬슬 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집행을 했던 우리 공직자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가가지고 왜 그걸 못 끌어내냐? 예. 뭐 10명이 넘게 갔다면서 이런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억울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저런 점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어쨌든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출범을 하면 검찰 개혁도 좀 빨라질 거라 기대감이 큽니다. 예. 그 검찰 사법, 뭐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의 신설 이런 속도가 좀 빨라질 걸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새로 취임한 여당의 당 대표가 저기 추석 때까지 해결하겠다, 추석 전까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단계별 업무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부하시는 이게 속도가 중요한데 졸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놓치는 건 없는지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없는 것인지 잘 검토해서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이제 결단이 따라야 되겠죠. 뭐든지 다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쟁점 중에는 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은 이거를 행안부 소속으로 둬야 되느냐,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고, 그다음에 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할 거냐,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사건을 전부 다 경찰이 송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나 역할 조정에 그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수사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지금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이거를 겪어야 될 앞으로 임박해 있는 그 수사기관 종사자들도 그 부분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기존의 검찰 경찰의 어떤 분리된 구조 또 혹은 은연중에 설정돼 있던 상하관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측면의 수사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기존의 어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감안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속옷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속옷 저항에 의해서 이번에는 속옷 노숙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서 속옷 노숙을 했다는 건데 그 특검이 그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그 과정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속옷을 예, 입고 예. 이게 지금 당대표 그 선거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것 때문에 순전히 그러는 거죠. 뭐 예. 이거 다 쇼고 거기서 뭐 넥타이 메고 막 온갖 또 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빈축을 사고 하던데 그 온 정신이 이제 어떻게 저 아스팔트 극우들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 대표를 먹을까 여기에만 가 있으니까 자기가 장동혁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전면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리고 뭐 나 나이 먹었다고 저기를 하겠지만 내가 장동혁보다 더 건강하다.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쇼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검찰의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예. 정치 특검에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데 그 특검에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과거에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그 말 같지 않은 걸로 뭐 정진상 씨 컴퓨터를 보겠다고 어쩌고 하면서 침탈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힘의 태도하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원 명부를 다 빼가다가 갖고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무슨 저 검찰 애들이 하는 것처럼 아닌 척하면서 복사해가지고 대검 서버에다 넣어놓고 계속 감시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예. 특검이 얘기를 했잖아요. 시연까지 해줬다 그러던데 이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넣어가지고 한 번만 돌려보면 같은 일치하는지. 사람 누군지 네. 바로 나온다. 그것만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다는 거는 이거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게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했다는 거를 그 당의 대선 후보를 지내고 당 대표를 여러 번 했던 홍준표가 얘기한 건데 예. 누가 딴 사람이 얘기한 겁니까? 예전에 한동훈이가 무슨 법무부 있을 때 늘 하던 얘기가 그거 여당에서 시작한 겁니다. 대장동 사건 얘기하면은 예. 민주당 내에서 고발한 겁니다. 뭐 이따위 얘기 맨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뭐 자기네가 시작한 일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